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괜찮아 너만 모르는 건 아니야 어법편 지금부터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항상 OT에서부터 강의를 해요.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 학생들이 보통은 어떤 특정한 강의를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OT부터 한번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 근데 저는 OT에서 얼마나 많은 뭐 수식어를 통해서 강좌를 소개하든 제일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강좌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강의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OT서부터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강의를 좀 진행을 하기 전에 이 괜찮아 너만 모르는 거 아니야 오법편 요 강좌를 통해서 저라는 사람을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고 할 테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강좌 제목, 이런 책 제목을 지었느냐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면, 가끔 저도 수험생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뭐라고 해야 되죠? 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놀리는 것까지는 아니고 좀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니는 멘트들을 알고 있거든요. 뭐 이런 거 너만 모르는 게 아닌데 이게 왜 괜찮냐, 뭐 여러 사람 다 모르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혹은 뭐 아예 책 제목을 바꿔서 뭐 유튜브에도 올라갈 건데 다수의 욕설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뭐 X 됐어 너만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강좌 제목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강좌 제목의 함축적인 의미는 뭐 이렇습니다. 영어라는 학습이요, 영어라는 과목의 학습이 뭐 수능 대비가 됐든 내신 대비가 됐든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수학 같은 과목들은 네가 잘 하건 못 하건 간에 어떤 단원에서 어디까지 공부하면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 그죠? 근데 영어는요, PD님도 그렇지 않았나요? 학창 시절에 보면 공부해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나마 내신은 정해져 있는 시험 범위에 맞는 뭐 교과서, 정해져 있는 시험 범위에 맞는 부교재, 모의고사만 보면 되는데, 특히나 수능 같은 걸 대비를 해버리면요, 도대체 단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장 이 한 권만 외우는 것으로도 충분한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범위를 설정하지 못한 두려움 때문에 혹시나 남들은 이 정도 수준을 다 아는데 나만 이걸 몰라서 이거 어떡하나? 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요. 특히나 입시라는 건 남들과의 경쟁 과정이니까요. 근데 제가 정말 단연간 어쨌든 이제 교단에서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모르는 분야들은 대동소이합니다. 특히나 이제 기초 과정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 이 모르는 과정들은요, 모르는 부분들은요, 대동소이해요. 다만 모든 학생들이 야 이건 나만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남들 앞에 떳떳하게 질문을 못하는 것 뿐이죠. 야, 이 정도 개념은 다른 학생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일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부족했던 기초를 어디에 찾아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강의로 해결도 하지 못하고, 그 부족한 기초는 텅 비어있는 상태로 남들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 어렵다고 하는 수능에 맞는 학습들만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학생들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괜찮다고요. 너만 모르는 거 아니라고요. 대부분의 기초 과정을 닦아가는 학생들은요, 네가 모르는 개념을 똑같이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이유, 자기가 모른다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했거나, 혹은 두 번째 이유로 자기가 모르지만 남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부끄러워서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뿐인 거죠. 너만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너만 모르는 게 아닌데 왜 또 괜찮냐고요. 이것도 중의적이에요. 일단 너만 모르는 거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니까 괜찮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지금 모르는 건 괜찮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수험 생활을 하는 것, 뭐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 생활을 하든 내신을 대비하는 수험 생활을 하든, 어쨌든 어떤 특정한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시험까지 지식을 쌓아서 가는 걸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시작점이 밑바닥인 건 쪽팔린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봐, 뭐 날 때부터 완벽했던 사람이 어딨어. 누가 날 때부터 완벽해. 그러니까 지금 네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건 쪽팔린 일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네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이건 진짜 쪽팔린 일이죠. 일말의 노력조차도 안 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모자란 게 왜 쪽팔려? 노력해서 메우면 되지. 근데 내가 지금 모자란 걸 끝까지 그 상태 그대로 어떤 중요한 날까지 가져간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만 아니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름이 괜찮아? 너만 모르는 건 아니야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이 수업 자체 목표랑도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강좌 제목을 한참, 책 제목을 한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초과정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요, 대부분 비슷비슷한 개념들의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그 개념들의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조차 못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수능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말 기초적인 개념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걸 남들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워하거나 한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너만 모르는 거 아니니까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모르는 건 괜찮습니다. 앞으로 수능의 그날까지 저랑 달려가면서 모르는 개념들을 채워가면 됩니다. 오케이? 그 과정을 진행하는 수업이 요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법을 다룰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도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어법이냐, 이거. 왜 어법이냐. 왜 문법이 아니라 어법이냐. 사실 이제 말장난 같긴 한데요. 문법이라는 말은 grammar 라는 말에 조금 더 대응이 많이 되죠. 어법이라는 말은, 물론 어법이라는 말에도 그래머의 뉘앙스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usage 의 측면이 조금 더 강조됩니다. 그래머라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런 거란 말이야. 잘 들어봐봐. 중학교 때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니? 내가 좀 구분해볼게. have 플러스 pp. 여러분들 어디서 한 번쯤, 지금 몰라도 돼요.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야. 중학교 때 이런 거 들어봤어요? have 플러스 pp. 이게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요거를 현재 완료라고 배웠단 말이죠. 현재 완료. PD님도 이런 말을 들어는 본 적 있죠. 개념을 모르더라도. 근데 보통 현재 완료라는 걸 배우면 중학교 때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웁니다. 용법이 4개로 바뀐대요. 4개로 정해져 있대요. 완료, 완료적 용법, 경험적 용법, 계속적 용법, 결과적 용법. 이게 용법이 4개는 아닌데, 중학교 때 내신 시험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본 적 있을 걸. have 플러스 pp가 있는 문장 5개를 쫙 주고 다음 5문장 중에서 용법의 사용이 다른 것 하나를 고르면, 이런 거 시험 쳐보신 적 기억 있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문법에 가까운 수업 방식이에요. 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수업 방식이 무용하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문제가 있어. 실전적이지 못해.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실전은 누군가의 회화 상황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회화 상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실전적이지 못해요. 아니 시험 문제 나오는데 중학교 때까지만. 이후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이후에 다루는 모든 어떤 시험에서도 have 플러스 pp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용법을 구분해서 이게 완료 용법인지 경험 용법인지 계속 용법인지 결과적 용법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 수능 문제, 공인영어 문법이 들어가는 공인영어 시험 문제, 심지어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도, 편입 시험 문제에서도 문법이 들어가는 모든 시험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도대체 이걸 배운 이유는 뭐였을까요? 저는 여기에 의문을 표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법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배워서 어디다가 써먹을 거냐고 이걸. 이게 그러니까 문법, 그래머 위주의 수업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유세시에 초점을 맞추는 어법이라는 건 이제 뭐 어떤 거냐? 똑같은 완료 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 나중에 이제 이 책을 하면서 배울 거야. 내가 얘기했지만 OT에서부터 수업 방식도 좀 보여준다고. 현재 완료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현재 완료의 핵심이야. 다시 현재 완료의 핵심은 완료적 용법이다, 경험적 용법이다, 계속적 용법이다, 결과적 용법이다 이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재 완료의 핵심이야. 이게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거든, 현재 완료라는 게. 자, 다시 포인트만 잘 잡아.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학습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쪼개고 쪼갠 게 문법적인 결과야. 근데 우리는 조금은 말의 용례를 실전에 막 가깝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완료 시제, 우리말에는 없는데요. 실제 이 말이 담고 있는 뉘앙스는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뉘앙스예요. 자, 그럼 제가 요거 관련해가지고 상황을 각각 두 쌍으로 나눠서 두 가지를 한번 줘볼게요. 첫 번째, she went to the US 이거랑 she has gone to the US 요거랑 구분 한번 해볼게요. 둘 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녀는 미국으로 갔다, 그녀는 미국으로 갔다거든. 자, 잘 봐봐. 요런 걸 우리는 그냥 과거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몰랐다면 지금 듣고 이해하시면 돼. 이런 걸 우리는 과거형이라고 얘기를 해. 자, 피디님 같이 한번 해보죠. 그녀는 미국으로 갔대요. 언제 갔다라고요? 과거예요. 그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몰라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녀는 과거에 미국 갔어요. 지금은 몰라요. 뭐 프랑스에 있을 수도 있고요. 미국에 계속 있을 수도 있고요. 한국에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얘는 과거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요, has gone. 이런 걸 완료 시제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완료는 뭐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영향을 미칠 때 쓰는 말이라고. 보겠습니다. She has gone to the US. 그녀가 미국으로 갔어요. 피디님 여쭤볼게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네, 미국에 있는 거야. 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말로 예쁘게 얘기하면 그녀는 미국으로 가버렸어. 아직 한국 안 왔어. 뭐 이런 느낌이라고.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게 완료 시제야. 자, 왜 이렇게 배울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문법을 변형해서 수능에서 나왔던 어법 문제 하나를 변형해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Since 2010년 됐죠? 2010년 이래로 he로 할까요? He has been in Korea. 자, 피디님 저랑 같이 문제 푸셔야 됩니다. 예, 저 OT를 보시는 분들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 게 제가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찍다 보니까 학생이 없어요. 현장 강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러면 내가 스튜디오에서 혼자서 강의를 찍고 있으면 이 카메라 너머에 있는 학생들의 이해 여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피디님께 자주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가지고 오해하지 마. 피디님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인강 데뷔하고 올해 7년 차인데 피디님이 그 1년 차 때부터 저랑 계속 같이 계시던 분이라 가지고 제 스타일이라는 건 잘 알고 계세요. 자, 봅시다. 자, since라는 말은 이미 몰랐다면 지금 알아도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다. 뭐뭐 이래로. 자, 생각 한번 해볼게요. 피디님, 2010년 이래로예요. 2010년 이래로. 피디님, 그럼 2010년 이래로라고 얘기를 하면 딱 과거의 한순간만이에요? 지금까지 쭉이에요? 그렇죠. 이래로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쭉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다니까? 그럼 생각해 봅시다. 2010년 이래로 그는 한국에 살았어요. 그냥 과거에만 살았던 걸까요? 현재까지 쭉일까요? 현재까지 쭉이 돼야 되네요. 그렇죠. 네모가 좀 이상하게 젖어 있네. 그 정답 뭐예요? has been eaten. 뭐 어떤 건지 납득되시죠?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유세지입니다.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언어의 사용 방식. 그러니까 여기서 언어의 사용 방식은 주로는 이제 회화보다는 텍스트에 사용하는 방식이죠. 텍스트에 사용되는 방식에 기반해가지고 실질적인 문법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 언어의 사용법.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괜찮아 너만 모르는 걸 아니야를 문법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법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수업은 여기에 초점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 용법은요, 아무리 알아봐야 내신 시험이고 수능 시험이고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만 완료 시제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거지.
그래, 그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를 내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거야. 아, 완료 시제가 실제로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이런 패턴이더라.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 거라고요. 됐나요? 가볍게 이제 시험 패턴들도, 수업의 패턴들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전체 7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체 7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조금 순서가 일반적인 책의 챕터랑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 대부분의 문법서 혹은 어법서라고 얘기할 만한 책들은 동사부터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는 명사부터 차근차근 쌓아갈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난이도의 배치 때문이거든요. 보통 동사부터 설명하는 게 영어의 뼈대를 잡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만 학습자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동사가 진짜 공부할 양도 많고 너무 방대하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명사부터 두 번째 챕터에서 형용사, 부사, 세 번째 챕터 가서야 동사, 네 번째 챕터에서는 동사의 형태가 변한 준동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챕터 문장이 복잡해지는 절, 여섯 번째 챕터 가서 이제 모든 걸 다 배웠다는 걸 전제로 깔고 수의 일치, 그리고 챕터 7에서 맨 마지막으로 디테일한 것들, 병렬이나 도치나 강조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됐죠? 수업도 최대한, 그래서 아까 제가 챕터의 구성을 말씀을 드렸을 때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명사부터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수업도 최대한 좀 쉽게 기초부터 좀 닦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강좌 수는요, 지금 일단 기획 단계에서는 30강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 찍다 보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책 처음에 내가 딱 나눴을 때는 기계적으로 30강 정도면 충분히 모든 걸 다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리는 걸 Q&A 게시판 같은 것들을 수시로 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것들도 제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녹여서 수업을 하고 하다 보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기본은 30강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좌를 30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30강을 한 강당 40분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40분의 러닝타임을 생각하니까 실제로 강좌 수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 그건 좀 이해를 해줘. 근데 이런 게 있다니까? 이것도 담당자분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괜찮아 어법편이가 아마 단과로, 메가패스가 아니라 단과로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단과 구매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요, 강좌와 러닝타임에 따라서 비용이 매겨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놓고 좀 더 찍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싸게 강좌를 살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이제 강좌를 뻥튀기해서 팔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30강씩 40분에 걸쳐가지고 영어의 이제 많은 부분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요, 괜찮아 어법편 그냥 책입니다. 이 책은 시중에도 출판이 돼 있으니까 뭐 예스24나 이런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 실제로 실물 서점,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교보문고, 영풍문고 이런 데 가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메가스터디 온라인을 통해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구매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책에 보면 워크북이 들어가 있어요. 이 워크북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제가 수업을 하면서 차례차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습과 복습법도 본격적으로 1강 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좌의 수강 대상은 누가 되느냐? 저는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주 수강 대상이 고1, 2 학생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고1, 2 학생들. 근데 등급대를 나눠서 내가 얘기를 하진 않을게. 고1, 2에서 수능과 내신을 고민하는 학생들 전체 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이 뒤쪽에 이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다가 그 PDF로 이제 책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요 책 화면을, 피디님 이거 화면에 좀 일그러지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힘들까요? 약간 힘들까요? 근데 어쨌거나 살짝 좀 보여드리면 이게 어떤 식의 문제들이 있냐면, 내가 화면 앞으로 이동해 버릴까 얘? 바바바바바바바밤. 눈에 보이세요? 피디님 화면 잡힐까요? 네. 보시면요, 이런 서술형 문제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고3 학생들의 내신 대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시만을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서술형 문제를 통해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조금 시간이 아깝죠. 영어가 되게 수능에서 비중이 되게 큰 과목이면 모르겠지만 절대 편과 과목이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고1, 2의 수능과 내신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수업을 일단 찍겠습니다. 다만 고3이라 하더라도
고3이라 하더라도 야 나는 내신 영어를 조금 꼼꼼하게 내신해서 문법 파트, 어법 파트를 좀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거나 혹은 수능 공부를 하는데 내가 기초 개념이 너무 약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문제를 수업 들으면서 영작 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파트는 들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제가 지금 이 OT에서 어떤 것들을 설명드렸는지 머릿속에 잘 담아두세요. 저는 강좌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가 부족한 건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그렇다고. 근데 그 상태 지금은 괜찮다고. 그 상태 그대로 수능 시험장 가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같이 달려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어법편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를 이 수업에서 다루는 수업의 방식들을 통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문법이 아니라 어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강좌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강좌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도대체 무엇이며 이 강좌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강 대상들은 누군가에 대한 얘기까지도 좀 적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새 제 수업을 그러니까 수능이나 수업 영어를 준비하는 용도 외에 다른 식으로도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쁜 얘기가 아니라 영어 강사님들도 많이 들으시고 심지어는 이제 자녀를 듣는 학부모님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도 이제 영어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서 들으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 모든 분들이 어쨌든 문법이라는 부분에 티칭이라는 부분이 됐든 간에 문법을 뭐 본인이 강사로서 티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든 아니면 이제 영어 공부를 처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문법이라는 거 한 번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막막한 산처럼 여겨지는 어떤 학부모님이 되셨든 말이 왜 이렇게 꼬이냐. 모든 분들께 이 강좌는 기초 학습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강좌로 세상에 있는 모든 문법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책이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책 한 권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영어 문법을 다 다루겠습니까? 그런 책이 있다면 저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거짓말이죠. 되게 두꺼운 대학 원서 수준의 700~800페이지짜리 엄청 폰트 작고 이런 책이 아닌 이상 그냥 일반적인 시중에 나와 있는 수험서로 시중에 존재하는 모든 문법을 다 정리하겠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문법까지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편입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강좌를 들어가지고 소중한 시간 낭비하는 일은 없기를 바랄게요. 됐죠? 그리고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이 수업에서 최대한 문법 용어들을 많이 배제한 상태로 수업을 할 겁니다. 문법 강좌인데도 그게 가능한가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법에 초점을 두면요. 그리고 실질적인 시험 문제 풀이에 초점을 두면요. 부디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법, 문법에 대한 막연한 이 불안감, 막연한 거부감들 많이 좀 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필요한 내신과 수능 시험에 필요한 어법의 범위, 문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자, 강좌 제목에 대한 소개, 강좌 교재에 대한 소개, 강좌 구성에 대한 소개, 수강 대상에 대한 소개, OT 충분히 다 다뤄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본격적인 챕터 1 수업에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책 앞쪽에 보면 권두부록이라고 여러 가지 문법 용어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런 거 있죠. 저한테 수업을 듣고 이 수업을 듣더라도 다른 곳에서 또 영어 수업을 또 들으셔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 수업도 들으실 수 있는 거고 문법 수업은 저한테 듣겠지만 다른 수업들은 또 다른 학원 가서 들으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다른 선생님들도 저처럼 문법 용어를 쓰지 않는다라는 법은 없거든요. 저한테 수업을 듣다가 딴 선생님한테 갔더니 이 선생님은 문법 용어를 쓰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이러면 안 되니까 기본적인 문법 용어를 익히시라고 권두부록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업 때 다룰 게 아니니까 혼자서 가볍게 필요하시다면 읽어보십시오. 필수는 아닙니다만. 됐죠? 저는 챕터 1부터 진도 나갈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강에서 챕터 1으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너만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모르는 건 괜찮아요. 수능 당일날, 내신 시험 치러 가는 당일날 끝까지 모르는 상태만 아니면 됩니다. 끝까지 모르는 상태가 아니도록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끝까지 함께 달려드리겠습니다.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이었습니다.